안녕하세요. 일본 오키나와에서 행정서사 일을 하고 있는 낙군입니다. 일본 취업에 관한 영상을 올리면 반드시 달린 댓글이 바로 블랙 기업에 관한 경험담입니다. 실제로 일본 취업을 준비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이 열심히 준비해서 들어간 첫 직장이 블랙 기업이면 어떡하지 이기도 합니다. 타국에 홀로 건너와 비자라는 제약까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약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쉽게 목소리를 내거나 퇴사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당연하게도 입사 전에 100% 완벽하게 블랙 기업을 걸러내는 마법 같은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블랙 기업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지 개개인의 가치관 차이도 있을 것이며 기업 측의 잘못이 아니라 단순히 적응을 못해서 실력이 없어서 즉 내 잘못이었을 경우도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더라도 몇 가지 객관적인 지표들을 살펴본다면 어이없을 정도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기업은 충분히 피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요식업 점장으로서 매장을 관리하며 많은 직원들의 근태와 노무를 관리했던 실무 경험과 현재 행정소사로서 비자 업무를 처리하며 다루는 노동 및 출입국 법령의 객관적인 기준들을 바탕으로 피해야 할 기업들의 조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용계약서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일본에서 취업을 하실 때 면접에서 합격 통보를 받고 나면 우리는 작은 회사라서 계약서 같은 건 나중에 천천히 쓰고 일단 내일부터 바로 출근해 라고 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중에도 어차피 합격했으니까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알아서 써주겠지라거나 분위기 망치기 싫으니까 일단 하라는 대로 하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노동조건 통지서라도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는 임금, 근로시간, 휴일, 퇴직에 관한 사항 등 핵심적인 노동조건을 반드시 서면 혹은 전자문서로 근로자에게 명시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는 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회사가 이런 가장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을 대충 생각하고 차일피일 미룬다는 것은 애초에 고용에 대한 기본적인 법적 책임조차 질 생각이 없거나 그게 아니더라도 체계가 제대로 잡힌 정상적인 기업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연중무휴 채용 공고가 올라오고 직무 설명도 모호한 회사입니다. 일본 취업 사이트를 보다 보면 1년 365일 내내 구인 공고가 내려가지 않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회사가 급격하게 성장 중이라서 사람을 계속 뽑나 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소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확장돼서 채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람이 버티지 못하고 계속 도망가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채용을 하는 것인지는 구인 공고의 직무 내용에서 어느 정도는 드러납니다. 정상적인 일본 기업이라면 신입을 뽑을 때 구체적인 직무 내용을 명시합니다. 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간단한 사무 및 서포트, 열정만 있으면 환영 등 직무 내용이 극도로 모호한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채용 공고에서 직무가 모호하다는 것은 나중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관은 여러분의 전공이나 경력이 회사의 업무와 일치한지를 매우 깐깐하게 봅니다. 그런데 회사조차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할지 명확히 정의하지 못한다면 입사한 순간 회사의 온갖 잡다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며 체계적인 교육 없이 곧바로 실전에 투입돼서 소모품처럼 쓰일 확률이 높습니다. 저도 전직 점장으로서 수많은 점포의 환경들을 접해왔지만 이직률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서 항상 사람이 부족한 조직은 그럴 만한 구조적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기본급이 업계 평균보다 이상하게 높은 회사입니다. 구인 공고를 볼 때 다른 회사들의 초봉은 22만엔 수준인데 유독 어떤 회사만 신입급여 28만엔, 35만엔 보장 이렇게 적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돈 많이 준다 하고 덜컥 입사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일본 블랙 기업들이 가장 많이 쓰는 꼼수인 미나시 잔업에 함정이 없는지를 꼭 살펴보셔야 돼요. 겉보기엔 월급이 높아 보이지만 계약서의 세부 내역을 뜯어보면 월 수십 시간의 고정 잔업수당이 포함된 액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가 유독 높다면 반드시 이 고정 잔업대가 몇 시간이나 포함되어 있는지 의심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물론 미나시 잔업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네 번째, 수습기간이라 유급휴가가 없다고 말하는 회사입니다. 이 부분은 정사원뿐만이 아니라 유학생 신분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당하는 거짓말입니다. 어차피 알바인데 무슨 유급휴가, 쉬면 그냥 돈 못 받는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일본 노동법 체계 안에서 유급휴가는 고용 형태와 무관하게 부여됩니다. 정사원이든 계약직이든 일주일에 며칠만 나가는 아르바이트생이든 관계없이 입사 후 6개월에 경과하고 그 기간 동안 예정된 출근율의 80% 이상을 출근했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주당 근무 일수에 따라 며칠이 부여되는지 그 일수에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하지만 일부 매장이나 기업에서 우리는 알바생, 수습사원한테는 유급휴가 같은 건 안 줘. 규정상 파트타이머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합니다. 정말 법을 몰라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설령 그렇다고 해도 불법입니다.
면접 때나 입사 초기 노동 조건을 확인할 때 우리는 그런 거 없다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곳이라면 법을 가볍게 무시하는 곳이니까 굳이 싸울 필요도 없이 그냥 입사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수습기간이라고 사회보험 미가입을 유도하는 회사입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일본 생활 7, 8년 차에 접어들 때까지 이런 회사가 있는지조차도 잘 몰랐습니다. 영업사원 시절에 많은 법인들을 접하면서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그만큼 상식을 벗어나는 행태입니다. 그러니까 채용 조건을 제시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아직 정식 직원이 아니니까 사회보험 가입을 나중에 해줄게. 우리 회사는 사원 개개인이 국민건강보험에 따로 가입해야 해. 이런 말을 하는 회사들입니다. 심지어 최저임금을 밑도는 급여를 주고 있는 기업들도 있었는데요. 도덕적인 판단은 접어두고 말씀드리면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회사가 법적 의무를 면제받는 그런 규칙은 일본 노동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할지라도 근로계약이 성립된 이상 최저임금법은 100% 적용되며 특별한 인가 없이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회보험입니다. 법인 사업장이라면 직원이 단 한 명이라도 수습기간 중인 외국인이라도 입사일로부터 무조건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담 중에 어떤 분께서 어차피 내 월급에서 연금과 보험료 덜 떼어가니까 당장 실수령액이 높아지니까 오히려 좋은 게 아닌가요? 라고 반문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설명을 할 것도 없이 이건 비자유주의 관점에서 생각해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일본에서 외국인이 장기 거주를 할 계획이 있다면 성실한 납세와 연금 납부 실적은 절대적인 필수 요건입니다. 회사가 수습기간을 핑계로 사회보험 가입을 미뤄서 여러분의 연금 납부 이력에 공백이 생기거나 미납이 발생했다면 나중에 입건해 가서 회사가 안 해준 건데요? 라고 이유를 말해봤자 전혀 통하지 않습니다. 모든 불이익은 여러분 본인이 고스란히 떠안게 되며 비자갱신이 거절되거나 영주허가 신청에서도 높은 확률로 탈락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영상에서도 이미 설명했던 내용이지만 중요하니까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만약 이미 좋지 못한 회사에 입사해서 하루라도 빨리 퇴사하고 싶다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블랙 기업이니까 일단 퇴사하고 취업비자 유예기간 동안 천천히 쉬면서 다음 직장 구하면 되지. 어차피 쉬는 기간인데 알바하면서 생활비 벌면 되겠지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건 여러분의 비자를 날려버릴 수도 있는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취업비자는 지정된 업무를 하고 있을 때 유효한 비자입니다. 퇴사 후 3개월이라는 기간은 이직 활동을 위해 배려 차원에서 부여된 최소한의 유예기간일 뿐 마음 편히 놀거나 자격의 활동을 하라고 주는 휴식기간이 아닙니다. 퇴사 후 14일 이내에 관할 입건의 소속기관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직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시간만 보낸다면 비자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알바 등을 하는 것은 완전히 논외입니다. 블랙 기업을 탈출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찬성하지만 그 탈출 과정에서의 행정 처리, 이직 준비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완벽하고 침착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본에서의 직장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버는 행위를 넘어서 여러분의 합법적인 체류 자격과 미래의 신용도를 쌓아가는 매우 소중한 시간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노동법을 우습게 하는 블랙 기업이 입사하게 되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망가지는 것은 물론이고 꼬여버린 행정기록 때문에 비자갱신과 영주허가 취득이란 장기적인 목표까지 통째로 흔들리게 됩니다. 당장 합격 통보를 받았고 내가 급하다고 해서 무작정 타협할 것이 아니라 계약서의 존재 유무, 정당한 휴가의 부여, 그리고 회사의 적법한 보험 처리 여부를 냉철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일본에 오신 분들은 모두가 외국까지 와서 이루고 싶은 나름의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히 나의 이익을 위해서예요. 하지만 회사 또한 회사의 이익과 목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나 자신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정소사 업무 관련 무료 상담은 매주 토요일 20시부터 진행하는 라이브에서 1대1 상담은 인스타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